현대시 5강입니다. 현대시 5강 합니다. 누구 작품입니까? 유치환 작품이네. 아까 얘기했는데, 그죠? 유치환이 먼저 나오네요. 가은교가 먼저, 유치환이 먼저 나왔는데, 유치환이 하기네. 30년대 등단해가지고요. 60년대 돌아가신 분이죠. 유치환도요. 우리 부산의 경남여고 선생님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시는 어떻게 딱 특징 지을 수가 없어요. 특징 지을 수가 없는 이유가 1년에 한 권씩 시집을 냈거든요. 짜증나요. 저는 일찍 죽으신 분 참 좋아하지만, 유치원 선생도 일찍 죽었지만은, 1년에 한 권씩 시집을 냈었기 때문에, 어떻게 특징 지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건, 이 시, 한번, 저는 처음 보는 작품, 이번 수특에서 저는 처음 봤는데요. 보기 한번 보면요. 특별하게 좋은 보기가 없습니다. 작품 이해하는데 도움될 만한 보기가 없거든요. 그냥 바로 작품 읽겠습니다. 나는 뭐래? 학이래. 표본 뭡니까? 언유지. 나는 뭐래? 말하는 학이래. 하면서 마지막에 뭐까지 주고? 줄표까지 주고. 맞지? 줄표를 주면서 잠깐에 뭘 줍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휴지를 주죠. 휴지. 그지? 여기에 뭐다? 어떤 시적인 여운의 효과까지 있잖아. 그죠? 학은 학인데 나는 무슨 학이다? 말하는 학이다 이거죠. 다행이네. 지는 뭐라고? 학이랍니다. 참네. 나는 바퀴벌레죠. 이 말 알겠나? 무슨 말인가? 나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다는 자기 비하잖아. 나는 학과 같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하고? 올빼미처럼 춥고. 자, 이거는 뭡니까? 표현법이? 비교죠. 자, 이걸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비유라는 표현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시 읽으면서 제가 자습서는 없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괜찮네, 이 시도. 자, 여러분들, 비유라는 것은 A를 B에 빗대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원관념이라고요. B를 보조관념이라 하잖아. 여기까지는 알죠? 이 비유에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자, 비유한데 빗대긴 빗대는데 뭐에 빗댑니까? 유사성에 빗대는 거죠. 그렇다면 비유의 대표적인 거는 뭐 있나? 직유, 언유, 활유, 성유, 풍유법이 있지만 비유와 만약에 상징이 이랬을 때 우리가 흔히 이것도 상징도 원관념, 보조관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렇다면 비유의 대표적으로 뭐하고 직유가 있고 언유가 있고 상징이 있다고 합시다. 자, 지금 이게 이래 되거든요. 이 부동어가 뭘까요? 자, 이 부동어는 결합 강도라 할까? A하고 B가 결합하는 강도입니다. 봐봐라. 비유든 상징이든 간에 보세요. 이래 되는 건 맞지? A하고 B에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나? 유사성이 있어야 되지. 응? 자, 여러분들이 너의 손과 나의 손을 갖다가 손깍지를 낍니다. 손가락 하나로 꼈을 때와 손가락 5개는 못 껴나. 손가락 4개로 꼈을 때 어느 게 더 결합 강도가 크죠? 당연히 4개제. 직유는 손가락 하나입니다. 이 말이 이해했나? 즉 우리가 잘 아는 내 마음은 호수다. 뭡니까? 표현법이고 언유 대표죠. 그렇다면 마음과 호수에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호수처럼 넓다라고 해버리면은, 자, 유사성 몇 밖에 없습니까? 넓다 하나밖에 없지. 맑다 했을 때도 하나밖에 없고, 깊다 했을 때도 하나밖에 없지. 그런데 내 마음을 호수가 했을 때 넓은지 맑은지 깊은지 모르는 거지. 이거 되겠나? 그래서 음료 유사성이 더 큰 거야. 이거 되겠지? 물론 당연히 수업하는 음료보다 상징이 더 결합 강도는 크겠지. 이거 되겠지? 왜? 상징일 땐 아예 뭐 좋다 감춰버립니까? 원가들조차 감출 때도 많잖아요. 감추고 다이성을 가지고 상징의 본질이. 이거 되겠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등을 이해했지, 지금요? 제가 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 마지막 연하고 첫 연이 은유지. 그리고 나를 빗대는 게 이제 중간 부분이 지교로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좀 재밌더라고, 이 시가. 나는 너다. 하기나죠. 지금 이런 처럼이죠. 나는 고고한 학인데. 이 말 알겠나? 그럼 시가 조금 더 밀도 있게 오죠. 지금 이 표현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나는 학입니다. 분명히. 학인데 지금 현재는 뭐 할 뿐이다 그냥. 올빼미처럼 추울 뿐이고. 갈대처럼 나는 외로울 뿐이죠. 이 말 알겠나? 그래 춥다 유사성과 외롭다 유사성 빼면은 여전히 나는 뭐다? 학이죠. 학은 보통 여러분들 무슨 색이고? 흰색 아니가? 낮 이미지가 밤 이미지가? 낮이지. 올빼미는 밤이거든요. 이제 시가 조금 더 밀도 있게 가죠. 맞지? 화자의 현재 암울한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올빼미에 빗댄 듯해. 이거는 내 혼자 생각입니다. 아마 이 생각 멋지죠 그래도. 그죠? 내가 시를 쓴다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이 시를 아마 형상화했지 않았을까 이 시는. 자 이제 이러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벌써. 자 이제 보자. 나는 뭐다? 하기로다. 영탄이지 이거. 난 어디 갑니까? 광목의 수묵색 거리. 땅금이 띄고 있는 수묵색 거리제. 를 갈양이면 설양이면 이제. 맞지? 갈양이면 설양이면 이란 뜻입니다. 설양이면 갈양이면. 이 부분 괜찮죠? 슬픔을 어디에 직유시켰노? 슬픔을 멍에 직유시켰지? 슬픔은 뭐 있냐? 멍인 것처럼, 멍이 든 것처럼. 자, 봐봐. 슬픔이 뭐가 되었고요? 먹이 되었고, 먹이 되어서 뭐다? 목줄기에 맺히네요. 슬픔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멍은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래서 추상적인 안 보이는 녀석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환기시키고 난 뒤에 그게 어디에 맺혔다, 이제? 목에 맺힌 거야. 그래서 뭐조차 낼 수 없다고? 소리조차 낼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 거지. 근데 영탄하고 있는 거 맞냐, 안 맞냐? 그지? 슬픔이 멍처럼 맺혀가지고, 멍처럼 모여서 맺혀서 소리조차 못 내는 상태죠. 요 단계 이해째, 슬픔은 멍인 양 목줄기에 맺혀. 요 과정들입니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켜가지고 슬픔이 목에 맺힌 거죠. 소리조차 낼 수 없구나. 이것도 반복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런데 저마다 나는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적은 고향을 안고 어디로 가는데? 담채화 속으로 가는데 요놈과 요놈이 반대제? 나는 어디를 가고 있고요? 박모의 수묵색 거리를 가고 있고 많은 이들은 창창한 담채화 속으로 가고 있네요. 물을 흠뻑 해가지고 그린 거제? 그지? 박모의 수묵색 거리를 가고 이렇게 가건만 나는 뭐도 모르고 이런 길도 모르고 약속의 땅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모세가 끌고 갔나?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서 어쨌거나 그런 길도 모르고 근데 이 가나안의 길이 모세가 끌고 간 길로 이해하지 말고 향수할이라는 말로 미뤄보 이거는 고향 땅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 고향 땅이나 마음속 고향이랬지. 그리고 이거는 뭐다? 안식처 정도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문맥에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 없다, 모른다 라는 뭘 쓰고 있습니까? 부정어를 반복하고 있잖아. 그지? 부정어를 반복했다는 얘기는 현실인식이 뭐다? 부정적이지. 그러니까 되나? 현실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얘기죠. 모르고. 근데 갑자기 스스로 못 나오면 설렌다 나오죠. 근데 이 부분도 이상하죠. 뭐, 꿈, 철바람 소리. 꿈은 분명히 플러스 시 아니겠나. 철바람 소리도 뭔지 몰라 앞에 뭐 있나. 풀어러니까 플러스겠지. 근데 그것이 풍랑이네.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아득한이지. 아득한은 거리감하고 관련되지. 멀죠. 어쨌거나. 아직도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설방 소리는 다가오기에 너무나 멀지. 그냥 현재의 화자 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자기 학의 깃털이죠. 남노하기 짝이 없어서 자기를 가리지 못하고 누더기 같아가지고 올들이 참 춥기만 계시죠. 자랑이란 또 주상적관념이죠. 그거는 홀로 높고 슬프기만 하죠. 그러면서 지가 태어난 것이 뭐하다? 욕되다라고 자기 존재 자체를 비하했죠. 맞지? 자기 존재 자체를 욕되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둑어둑한 시장통 거리를 지향 없이, 목적도 없이, 마치 지향처 없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서성거릴 양이면 나는 하늘에게 뭐다? 갈대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밤설이니까 늦가을이나 겨울쯤 나오겠죠. 그지? 아주 추운 날 결국 갈대처럼 나는 뭐한 존재다? 연약하고 외로운 존재다 이거죠. 추운 날 갈대처럼 외롭고 연약한 존재. 그래서 아마 말은 하기로다라고 한 모양이에요. 시가 그다지 기쁘지 않는 시죠. 자, 작품 가겠습니다. 1번. 가그리 화자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없지 이런 거. 과거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다 없었습니다. 그죠? 현재 모습만 나오죠. 가그리 화자는 주변 미쳤죠. 삶의 활력 회복 틀렸습니다. 5번. 가그리 화자는 평화로웠던 고향 모습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고향과 안식처조차 없는 모습이었죠. 그냥. 2번 오겠습니다. 기억은 학입니다. 적절한 거 찾습니다. 1번 학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의 모습이가
아니죠. 지지, 지. 말라가는 학이라 했습니다. 2번, 학은 화자가 겪는 현실, 원인을 진짜 틀렸죠. 3번, 학은 화자의 변화하는 심리. 4번, 학에서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을 느낀다. 5번, 학은 화자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한 대상이다. 정답 뭡니까? 얘기했잖아. 적절한 것은 정말 적절한 거라고. 다음 뭐야? 이것만 보더라고. 5번인데 4번은 우기면 맞지만 학을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을 드러내기 위한 대상으로 쓰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우기면 맞는 말이야. 그래 이거는 세모지. 내가 항상 문학작품 문제 풀 때 적절한 것은 정말 적절해야 된다 했지. 답이 보입니다. 항상. 우기면 되지.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1번 솔바람 소리는 청량한 이미지를 환기하는 시적 대상으로. 해소 하면 안 되지. 이 시문맥하고 전혀 안 맞지. 2번 올빼미는 겨울밤에도 잠들지 않고 추위를 견디는 시적 대상으로. 고단한 삶, 그럴 수 있겠네, 그자? 가에 갈 때는 마르고 연약한 외형진이 시적 대상으로. 부정적 상황 세잔에 관한 화자를 형성했다. 맞네요. 이렇게 해서 유치원의 학이라는 시는 마쳤습니다. 나아갈 김용택의 저세라는 시네요. 김용택 민중시인입니다. 김용택의 저세. 섬진강이라는 연작시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중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부분 시들이 그래요. 자, 작품 보겠습니다. 몰라도 돼요. 문장을 한번 끌어보세요. 자, 저산 저새 돌아와 울죠. 어둡고 캄캄한 저 빈산의 운해지. 자, 종결해 보니까 운해에서 이렇게 끊어지죠. 누가요? 저새입니다. 시를 읽을 때 주어 서술을 읽으라 안 했나, 그자? 주어에는 뭐가 있고요? 소재가 있고요. 뭐가 있다? 화자가 있다 했지. 화자는 두 가지 정도로 나올 수 있다 했잖아. 소재가 나오면은 세모를 치라 했고, 화자가 나오면 동그라미가 있잖아. 화자는 두 개, 나 아니면 우리가 나온다 했지. 기억나지? 이런 수업. 소재가 나올 때는 서술어 쪽에 뭐가 있고, 속성이 있고요. 화자가 나올 때는 그 소재에 대한 태도가 있거나, 화자의 정서가 있다 했지. 그래서 속성일 때는 물결하고, 태도일 때는 밑줄하고, 정서일 때는 밑줄 두 개. 이게 바로 이 시의 주제라고 합니다. 정서가. 그리고 화자가 나일 때, 우리할 때, 나일 때는 뭐라 했노? 우리일 때는 뭐라 했노? 대체로 실천적인 목소리를 띈다라고 내가 수업까지 했어요. 자, 일단 새는 봐라. 물결 울제. 저산 저새가 돌아와서 옵니다. 어디에서 옵니까? 저 빈산에서 울고 있네요. 새는 저 빈산에서 울고 있습니다. 해서 반복을 통해서 얘기된 거 맞지? 그리고 나오는 게 어둡고 캄캄이라는 시각과 울다라는 뭐가 청각이 나오죠. 그리고 리듬감도 운해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 나오지만 음보가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저산 저새 돌아와 운해 어둡고 캄캄한 저 빈산에 저새 돌아와 운해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지? 대체로 몇 음보 비슷하다. 3음보 비슷하잖아요. 그죠? 어떤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음보의 리듬감도 물론 규칙적인 똑같은 3음보가 아니고 김수월처럼 딱 맞는 4음보가 아니고 맞지? 중간중간에 변격도 많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3음보율로 읽으면은 괜찮지. 이 시 자체가. 가세, 자, 뭐다? 가세 나오네.
가세 종결음이 뭡니까? 유형이. 그렇죠. 청유의 하계체제. 맞지? 그렇다면 얘기했잖아. 청유형과 명령형 나오면 무슨 저? 의지적이라고 했지. 참적이란 말 안 썼는데 내가. 의지적이라 했죠. 기억 안 납니까? 종결음이 보면 뭘 할 수 있다? 태도, 어조로 할 수 있다 했잖아. 어조는 말투라고 안 했나 보자. 그래서 종결음이가 청유나 명령형 나오면 무슨 저? 의지적. 감탄형 나올 때는 내가 두 개 봐라 했지. 자신에 대한 감탄인지 아니면 타에 대한 감탄인지. 자신에 대한 감탄일 때는 무슨 저? 자기 신세를 한탄하든가 아니면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적 어조를 떼는 게 많다 했고, 타인에 대한 감탄을 떼고는 예찬적 어조가 많다 했지. 그 다음에 의문형 종결음에는 신은 본질적으로 의문이 아니잖아. 질문해봤자 뭐가 없다. 답이 없잖아요. 혼자의 독백시기 때문에. 따라서 보통 의문은 셈 있다, 무슨 형태로 많이 나오도 반복 형태로 많이 나오더란 얘기지. 그랬을 때는 무슨 태도 보이더라? 간절한 태도가 안 보이더란 얘기지. 무슨 형이다? 평서문이지. 그럴 때는 뭘 바래? 아까처럼 뭘 보든가 부정어를 썼는가 안 썼는가. 이 말 알겠니? 그 다음에 뭐뭐리라든가 뭐뭐 get이라든가 이런 거 썼는가. 맞지? 이 리나 get 같은 건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태도를 짐작한다 이랬습니다. 기억나죠? 또 있다. 뭐뭐 하네 뭐뭐 하네 뭐뭐 하네라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살이 날들어 뭐 바람이 되라 하네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되면 이거는 뭔가 삶에 대해서 긍정적 자세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종결 의미를 통해서 평서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갑시다. 가세. 뭐 나옵니까? 우리가 나오네. 잠깐만. 저 산에 갇힌 거 누구 방금? 새였지?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움은 누구다? 새네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누구다? 새죠.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아야 되겠지. 정상적 문맥이라면은 이거를 도치법이라 하지 않을 것 같는데 정상적 문맥이라면 여기 위로 가야 되죠. 우리 그리움이 뭐 했기 때문에 저 산에 갇혔기 때문에 우리 뭐 하자? 가자지. 이랬나? 뭐 해서 이런 것들을 지나고 이런 것들을 건너서 가자지. 이 말 알겠나? 우리의 그리움이 저 산에 갇혔기 때문에 우리는 저 그리움을 탈출시켜야 되잖아 이제. 이 말 알겠지? 그래서 가세라는 청유형이 나오는 거지. 우리 그리움이 저 산에 갇혔기 때문에 덜 어두운 가가 뭡니까? 전부 다. 우리가 저 탈출시키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가 시련 같은 거죠. 그거 지나서 이제 아까 뭐였는데 저 빈산이었잖아. 저 빈산이 뭐가 되었다? 남산 꽃산이 되죠. 하면서 뭐까지 나오고 우울한 음성상비어까지 나오고 이렇게 장면도 끊어지죠. 지나서 건너서 우리는 저 남산 꽃산에 꽃피러 가세요. 자, 이건 아까 1년에 처음에 했었던 뭐였더라 이거? 저 빈산하고 안 되지. 저 빈산하고 이거하고 뭐다? 여러분들 색깔도 있지. 이건 어두웠잖아. 이건 지금 꽃산이라 했거든. 그죠? 꽃산에는 뭐다? 새하얀 새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요래되고 요래돼서 이래 되겠지 또. 문장 종결로 끝내기 이렇게 끝내지는 거 맞지? 사나라고 여전히 뭐합니까? 반복하지. 간절합니다. 저 어둠 태우며 하면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죠. 관여 어구를 통해서 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합니다.
저 어둠처럼, 어둠은 뭐다? 지금 저 산이죠. 저 빈산. 타오를 사나. 그 꽃산에 눈부시게 기초를 새하얀 새여 이랬네요. 영타님. 그런데 뭐다? 아지. 이 아의 감탄은 뭡니까?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탄식이죠. 절망이고. 그런데 봐봐라, 그런데 봐봐라, 그런데 봐봐라. 나는 이런데 나는 은혜대요. 이상화 시인의 이 시 알죠?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첫 구절 뭔줄 압니까? 지금은 남아있다. 줄표,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나와요. 이 구절이 만약에 A라고 한다면 문제, A에서 저항적 태도를 볼 수 있다. OX. 왜? 왜 저항적 태도 볼 수 있죠? 지금은 남의 땅이죠. 오는 알잖아. 이거 대조 차이를 나타내는 보조사잖아. 지금은 남의 땅이지만 다음 날은 아니죠. 따라서 지금은 갇혀있죠. 따라서 우리 뭐 해야 되노? 이 갇혀있는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눈을 떼야 되죠. 그렇지만 어떤 눈이고? 꽃같이 아픈 눈이죠. 이해됐나요, 이거? 꽃눈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세상의 도래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아파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나왔던 뭘 건너고 뭘 지나야 되지? 어두운 들을 지나고 어두운 강을 건너야 된다는 얘기지. 이 말 이해되죠? 꽃같이 아픈이란 말이 이해되지? 그지? 그렇다는 얘기죠. 눈을 뜨고 있습니다. 목도한다는 말 알아요? 목격보다 좀 더 강하죠. 그지? 정확하게 현실을 우리는 눈 뜨면서 우리는 꽃같이 아픈 눈을 뜨고 있습니다. 체력가스를 마셔가면서 눈을 뜨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여전히 나하고 아주 엉뚱한 얘기죠. 활력 회복한다 틀렸고요. 정답 3번이 되죠. 2번 니은은 저 새였어요. 4번 돌았지? 5번 맞지?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자, 나그리 화단 꽃은 화사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시적 대상으로 맞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나그리 새하얀 새는 어두운, 맞죠? 대비되죠? 그렇죠. 정답 확실히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시 5강 강의 마쳤습니다.